퍼펙트하게 모으는 공이 아니라 이 제일적구를 요 2포인트 아래로 끌어내리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모아치기를 하면 제일적구와 목적구가 모여야지 왜 이런 경우를 쓰게 되느냐. 아니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쳐서 각도상으로 이렇게 만들면 더 좋은 거 아니냐 하는데 보니까 어때요? 바로 이거예요. 이 공을 때리다 보니까 이 공을 쳐서 이렇게 오는 이 공은 제일적구는 이쪽으로 올지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이 목적구는 충격을 가하게 돼서 이 공이 도망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각도에서는 즉 기울기가 하나나 두 개밖에 안 되는 공은 두껍게 쳐서는 이 공을 모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목적구를 즉 수구를 목적구 근처에 가려고 하면 이 상태에서는 이 공을 얇게 쳐야 됩니다. 얇게 쳐야 되기 때문에 이 공은 이렇게 세게 쳐야 돼요. 그렇죠? 얇게 치니까 이 공이 세게 쳐야 이쪽 코너로 보이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게 때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얇게 쳐야 되지만 이 공을 세게 치니까 이 공이 이렇게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 약간 운이 좋은 케이스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 배치에서 이 공을 얇게 때려서 끌고 내려오지만 목적구가 도망가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다음 공을 모아치기가 되게 불편한 상황이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공을 어떻게 쳐야 되느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숙제를 주면서 지금 풀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크잖아요. 이렇게 기울기가 큰 상태에서는 즉 빨간 공이 이쪽이, 흰 공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을 때는 이 공은 상대적으로 조금 두껍게 쳐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조금 두껍게 쳐도 되니까 수구의 스피드가 죽어요. 수구의 스피드가 죽기 때문에 목적구가 수구에 맞아도 도망가지 않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공은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공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두껍게 때림으로 인해서 수구의 스피드가 죽기 때문에 모아치기에 유리하다. 봐봐요. 딱 좋은 이런 케이스예요. 수구는 속도가 두껍게 때리니까 이 각도에서는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봐봐요. 각도만 잘 맞추면은 퍼펙트한 모아치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의 기울기가 이렇게 작은, 기울기가 하나나 두 개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는 이 공은 모아치려면 얇게 강하게 때려야 된다. 얇게 강하게 때리는데 목적구가 도망을 가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쳐야, 어떨 때는 세게 쳐야 되고 어떨 때는 느리게 쳐야 되느냐,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각은 기울기가 컸을 때랑 기울기가 작았을 때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구가 어떻게 서 있으면 어떻게 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런 거 잘 치면요 당구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아치기에 욕심을 많이 부릴 때가 있고 부리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공이 나왔을 때는 자, 먼저 계산 방법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계산 방법은 제 당구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계산 방법은 먼저 제일적구에 맞는 면에서 이 목적구랑 비교해 봤을 때
45도 되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즉 수구와 목적구에 맞는 면에서 45도를 이루고 있는 각도 왕쿠션 지점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 왕쿠션 지점에서 목적구가 떨어져 있는 포인트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럼 직근 같은 경우에서는 이 상태에서 목적구가 떨어져 있는 이 지점이 이 45도 되는 지점과 2포인트 차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먼저 숫자 2를 기억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수구와 제1적구의 기울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수구와 제1적구의 기울기를 찾으니까 이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된 거죠. 그러면 아까 떨어진 2포인트랑 지금 기울기 2가 바로 뭐가 되냐면 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합이 되면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죠. 그 합을 구해서 바로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공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이 공은 제가 합이 4니까 3두께의 1회전이나 무회전의 4두께로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2두께의 2회전도 됩니다. 그런데 모아치기에 가장 좋은 이 두께는 2두께의 2회전이 돼요. 2두께의 2회전으로 이 공을 공략하는 게 가장 공을 모으는 가장 좋은 각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을 때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2두께의 2회전으로 공을 공략하니까 방금처럼 공은 들어가지만 제1적구가 오려고 하면 강하게 때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구가 도망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껏 쳤지만 이 공이 도망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이 공을 무회전의 4두께로 치거나 3두께의 1회전으로 두께를 조금 더 쓰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 공이 모이질 않는데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이 공을 아까처럼 공을 도망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이 공을 쳤을 때 이렇게 수구의 스피드를 줄여서 못 도망가게 해요. 그런데 지금 이 공은 코너로 다이렉트로 오진 않았지만 지금 이 공이 밑으로 내려왔죠?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 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1적구를 이 2포인트 아래로만 끌어내리는 거죠. 2포인트 근처로 끌어내려서 이쪽에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모아치기를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완벽한 모아치기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 참아라. 즉 비슷한 근처로 이 공을 모으기를 해라. 비슷한 구역으로 이 공을 모으는 방법으로 이 공의 형태를 바꾸자. 덜 도망가죠. 그렇죠? 이렇게 공을 끌고 내려오는 거죠. 이게 좋은 공략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급하시니까 야, 요 공 얇게 치면 뭐요? 얇게 치면 세게 쳐야 돼요. 얇게 치면 안 오니까 봐봐 이렇게 천천히 치면 안 오죠. 저공 오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때려볼까요? 야, 이거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얇게 천천히. 자, 득점은 돼요. 공은 안 보입니다. 근데 이 공 세게 치면 오겠죠? 대신 이 공이 더 도망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을 공략을 할 때는 욕심을 줄여야 된다. 욕심을 줄이고 이 공을 근처로 끌고 내려오는 작업을 해라. 그렇죠? 다이렉트는 오지 않죠. 그렇죠. 바로 이 방법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방송을 지금 또 들어오셨던 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여러분들 뭘 하라고요? 그렇죠. 수구와 두 가지만 구하면 돼요. 제일 첫 번째는
수구와 제1족구의 기울기를 찾는 거예요. 자, 기울기 현재 2죠. 기울기는 여러분 어떻게 찾아요? 제가 일부 그래서 오늘 상단 카메라로 썼습니다. 기울기는 수구의 중심과 제1족구의 맞는 면, 중심과 중심이 아니에요. 맞는 면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게 대충 기울기가 2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그 기울기를 재는 그 선에서 45도 되는 지점을 찾습니다. 이 각도가 45도 되는 그 지점을 눈대중으로 찾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 지점이 바로 왕쿠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 지점과 바로 목적구가 떨어져 있는 포인트 수를 세는 거예요. 포인트 수를 세니까 하나, 둘, 그러면 아까 기울기 2랑 2가 2랑 더해서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4를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합이 4니까 4두께의 무회전, 3두께의 1회전, 2두께의 2회전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 중에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데 무회전의 4두께도 괜찮고 3두께의 1회전도 괜찮다. 그런데 2두께의 2회전은 불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공을 칠 때는 이 두께를 선택하는 건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이 어떤 이 두께의 2회전으로 칠 때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경우냐면 그거는 바로 이 목적구의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목적구가 이렇게 허공에 떠 있을 때는 이 두께의 2회전으로 치는 건 얘는 거의 자산행위랑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는 이 두께의 2회전으로 이 공을 공략하는 건 모으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때리면 도망가니까. 공 오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공이 쿠션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쿠션에 붙어 있으면 덜 도망가겠죠. 쿠션에 붙어 있으면 덜 도망가니까 이 공은 이 두께의 2회전으로 공략을 했을 때 도망갈 확률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든 공을 다 똑같이 치는 게 아니라 목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는 경우에서는 선택을 해야 된다.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관계없어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재수가 좀 따라줘야 되는 건 사실이죠. 재수가 따라줘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덜 도망간다. 이게 이런 식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100% 모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재수가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을 때는 얇은 두께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 다이렉트로 모을 수 있는 확률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똑같죠? 지금과 같이 이런 경우에 기울기 2에서는 이 두께로 치는 게, 즉 4분의 1 두께로 치는 게 모으는데 최적의 두께가 돼요. 제가 이거를 엄청 많이 점검을 했습니다. 엄청 많이 점검을 해서 요 정도 두께가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떨어져 있을 때는 4두께의 무회전이나 3두께의 1회전인데 4두께의 무회전으로 공을 공략을 한번 해보면 아주 문제점이 하나 딱 생깁니다. 4두께의 무회전으로 이 공을 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뭐죠? 이 공은 투포인트 밑으로 끌고 내려왔으니까 성공한 거예요. 이 공은 성공한 겁니다. 근데 방금처럼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 공이 내가 억각에서 공을 때리니까 이쪽에 맞았을 때 약간 역회전성으로 이쪽으로 올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죠. 이쪽으로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4두께의 무회전으로 쳐도 되지만 이 공을 때리면 이렇게 올 확률이 있다 이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충격을 가할 수는 없거든요. 충격을 가하면 공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고 모아치기가 불편한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방법을 쳐야 될까요? 그렇죠. 4두께로 기울기 2에서 공을 칠 때는 여러분들 항상 회전을 조금 주는 거예요. 원래 계산상으로는 4두께의 무회전이지만 여기서 살짝 느낌 팁 정도 하나만 더 주시는 거예요. 느낌 팁, 즉 11시 한 50분 정도의 회전을 주는 거죠. 조금 더 주고 이 공을 치면 조금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정확하죠? 조금 밑으로 더 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야, 이거 퍼펙트하지 않은데 이 정도로 참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4두께라는 것은 이 기울기 2에서 굉장히 두꺼운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공을 4두께로 때리게 되면 2분의 1 두께로 때리면 이 공이 이쪽 돌아서 이쪽 쿠션에 어디 맞고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두께로 제가 한번 쳐보면 두께 4로 공을 그냥 두께만 맞춰볼게요. 맞추는 게 아니고 4두께로 공을 때리면 이 공이 코너 쪽으로 오진 않습니다. 안 오죠? 코너 쪽으로 오지 않아요. 코너 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쳐볼게요. 조금 얇게 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와야 돼요. 그렇죠? 안 모입니다. 근데 이것도 괜찮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3두께의 1회전으로 이 공을 공략하는 거예요. 자, 3두께의 1회전이면 적당하게 내 공의 스피드가 죽어요. 2두께보다는 스피드가 느리고 4두께보다는 스피드가 좀 빨라요. 빠르지만 이 공이 그래도 3두께로 때리면 8분의 3두께로 제가 한번 쳐볼까요? 8분의 3두께로 이 공을 때리면 요거 조금 얇게만 8분의 3두께로 딱 때리면 이 공은 회전 없이 그냥 저 제일 접고 오는 각도만 보는 거예요. 완벽하게 모이지는 않지만 이쪽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 이 공은 충분히 좋은 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아주 작은 차이로 인해서 이 공을 모으느냐 안 모으느냐 그런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제 1회전에 3두께로 공을 쳐야 되겠죠? 아까 4였으니까 1회전에 3두께로 공을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면 공을 때려. 그러면 이 공이 좀 죽었어요. 그렇죠? 이 공이 좀 죽고 일로 맞아야 돼. 오죠? 좀 약하게 쳤어요. 거의 비슷하게 오죠? 100% 정확하게 때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때리면 알겠지만 이 공이 아주 멋진 공이 있습니다. 아주 얇게 맞았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목적구가 안 도망가요. 이게 바로 땡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땡큐라는 거예요. 아, 근접한 곳으로 내 공을 끌어내리는 작업이 필요하구나. 그 정도만 선으로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목적구가 도망가지 않는 그 두께를 선택해서 공을 때리면 아주 좋은 공개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도 훌륭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도 훌륭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포인트 밑으로 공을 끌어내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 4두께로 때리면 일로 가게 되겠죠. 일로. 3두께로 때리면 이쪽 어디거나 좀 재수 좋으면 조금 더 길게 와요. 좀 얇게 쳤는데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구가 쿠션에서 많이 떨어져 있을 때에 이 공을 칠 때는 여러분들이 두께를 얇게 선택하는 건 공을 모으지 않겠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운이 떨어져요. 어떨 때 어떻게 운이 떨어지는 게 최고일까요?
얇게 쳤을 때는. 그렇죠. 공을 딱 쳤는데 와서 여기에 딱 맞고 이렇게 여기에 딱 맞고 이렇게 키스가 나는 거예요. 이 공이 맞고 키스가 나면 되게 구멍에서 안 도망가겠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이걸 어떻게 하고 쳐요? 못 치죠. 못 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서 못 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께의 이해전은 목적구가 쿠션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운이 좋은 거죠, 그렇죠? 키스 안 났으면 일쭉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는 목적구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목적구로 선택을 하고 두께는 기울기 1에서는 3두께를 치는 게 여러분들의 정신 교육가 아니라 게임비를 안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환경이 된다. 다시 한번 제가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얇은 두께로 쳐라. 이 두께의 이해전. 여기서 물론 약간의 운이 따라줘야 되는 건 사실이다. 덜 도망간다. 붙어 있으면 덜 도망간다. 그렇죠. 떨어져 있다. 두께를 조금 두껍게 쳐라. 완벽하게 모이진 않지만 조금 두껍게 쳐라. 한 3두께 정도로 공을 공략해서 이 공을 3두께 별로 안 도망가요. 충격을 별로 안 받아요. 이런 미세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갖춰서 공을 치우게 됩니다. 이런 공, 자, 이렇게 돼서도 마찬가지죠. 자, 마찬가지로 공이 이제 이런 배치가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치느냐? 두 가지를 먼저 계산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숫자 두 개를 가지고 두께하고 회전의 양으로 우리가 조합을 맞춘다. 자, 먼저 먼저 목적구하고 수구에서 떨어져 있는 칸수를 재야 되는데 이 칸수가 어떻게 되냐면 45도, 즉 수구와 목적구가 죄송합니다. 수구와 제1적구의 그 만나는 선에서 45도 되는 이 지점. 바로 이 지점이 바로 목적구랑 떨어져 있는 포인트, 대충 두 개의 포인트가 있겠죠? 거기에 기울기를 구한다. 그 기울기를 구하면 연장하면 대충 하나, 둘, 세 개 정도 됩니다. 현재 기울기가 3개 정도 되니까 아까 그 2랑 이거 3, 합이 5예요. 합이 5입니다. 합이 5예요. 그러면 4두께의 1회전, 3두께의 2회전인데 얘가 기울기가 얼마예요? 3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4두께로 치시는 게 좋다. 자, 이 공이 떨어져 있을 때는 4두께의 1회전으로 공략하는 것이 모이지는 않지만 공을 치기가 좋다. 4두께 1회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떨 때? 그렇죠. 쿠션에서 목적구가 떨어져 있을 땐 두께를 더 많이 쓴다. 아니, 그런데 너 아까는 3두께의 1회전으로 쳤잖아. 왜 지금은 4두께니? 그러면 기울기가 아까는 기울기가 2였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2일 때는 두께를 하나 더 높이는 게 좋다. 기울기가 2일 때는 3두께가 좋고 기울기가 3일 때는 4두께가 좋다. 쿠션에서 목적구가 떨어져 있을 때. 그러면 4두께의 1회전으로 공을 공략합니다. 4두께의 1회전 다시 한번 갈게요. 4두께의 1회전. 덜 도망가죠. 정말 퍼펙트하죠.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이 아까 한 거랑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왜 아까 기울기 2일 때는 3두께고 기울기 3일 때는 4두께로 쳤냐면 기울기 2일 때는 수구의 각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울기 3일 때는 수구의 각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있을 때의 삼두께는 이렇게 있을 때의 기울기가 하나 더 증가할 때는 사두께랑 같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제1적구가 오는 각도는 기울기 2일 때의 삼두께는 기울기 3일 때의 사두께랑 비슷한 두께 모양을, 즉 제1적구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께 하나를 더 써도 된다. 이해되셨나요? 요거 잘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두께 1회전으로 선택한 것은 목적구가 쿠션에서 떨어져 있을 때 치는 거예요. 근데 목적구가 쿠션에서 붙어 있으면 그냥 그 두께를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으면 기울기가 2일 때는 이 두께를 치고, 목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을 때는 기울기가 3이면 3두께로 이 공을 공략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 얘가 맞고 도망갈 확률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두께의 2회전으로 이 공을 공략하겠습니다. 3두께의 2회전으로 이 공을 공략하면 별로 안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을 선택을 우리가 수구의 기울기가 3일 때 목적구가 떨어져 있으면 4두께, 목적구가 붙어 있으면 3두께로 공략을 한다. 그러니까 기울기 자체가, 수구와 제1적구의 기울기 자체가 두께를 가르쳐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공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3두께로 이 공을, 기울기가 3이니까 3두께로 공략해야 돼요. 기울기가 3인 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쪽에서 하나, 둘, 3개 포인트 떨어져 있죠? 뒷부분까지 연장하면 여기는 기울기가 3입니다. 다시 한번 기울기 3의 2두께. 기울기 3의, 두께 3의 2회전. 두께 3의 2회전으로 이 공을 공략합니다.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기가 막혀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한 거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또 있을 거예요. 바로 뭐냐면, 야, 그러면 회전은 1회전은 얼마고 2회전은 얼마냐? 이것 때문에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자, 1회전은 현재 상태에서 11시 15분, 즉 45분, 12시에서 45분 적은 11시 15분이나 12시 45분이 1회전. 2회전은 또 45분 더 밑으로 간 10시 반이나 1시 반이 2회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45분 득점을 쓴다. 그런데 3회전은 9시나 3시가 된다. 요거 갑자기 3회전이 밑으로 확 내려가죠? 네. 그거 잘 계산을 하셔갖고 이 공을 치셔야 돼요. 자, 근데 제가 허공이라 그랬으니까 좀 떨어뜨릴게요, 이렇게. 야, 공이 붙어 있는 거는, 이 공이 붙어 있는 건 제가 공을 쳤을 때 더 쉬워요. 왜냐하면 공을 때리면 곧바로 쿠션에 부딪히니까 제 공이 밀릴 일이 별로 없거든. 밀릴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 공을 편하게 치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쿠션에서 공이 떨어져 있을 때는 과연 어떻게 쳐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수구와 제1적구를 연결해서 45도 되는 지점을 찾자. 45도 되는 지점이 여기예요. 그렇죠? 이 지점과 바로 목적구가 떨어져 있는 포인트 수. 여기서 보니까 한 포인트, 2포인트, 2에다가 수구와, 죄송합니다. 너무 크다. 수구와 제1적구의, 소리가 너무 크다는 뜻이에요. 수구와 제1적구의 기울기 3. 그러면 합이 얼마예요? 4예요. 합이 5예요.
오면 4두께의 1회전, 3두께의 2회전. 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쿠션에서 붙어있으면 그 기울기로 쳐라. 그렇죠? 목적구가 쿠션에 붙어있으면 그 기울기로 공을 공략해라. 3두께의 2회전. 3두께의 2회전 갑니다. 자, 여기서 가볍게 턱. 가볍게 턱. 3두께로 턱. 덜 도망간다. 아이고. 기가 막히죠. 상두 다시 한번 쳐볼게요. 이제 이쪽은 이쪽에 붙였는데, 이건 좀 재수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여기는 3두께의 2회전. 붙어 있으니까 3두께의 2회전. 그대로 가요. 3두께의 10시 반 3팁이나 2팁. 덜 도망가죠? 똑같은 그림에서 이 공이 쿠션에서 떨어져 있다 그러면 기울기가 3일 때는 두께 하나를 더 써라. 쿠션에 떨어질 때는 두께 하나를 더 써라. 그러니까 4두께의 1회전. 자, 갑니다. 4두께의 1회전. 4두께의 11시 15분. 절반 두께로 놓고 11시 15분. 안 도망가죠? 사두께의 11시 15분. 그러면 이 두께의 3회전을 한번 쳐볼까요? 자, 이 두께의 3회전으로 공을 때리면 얇은 두께이기 때문에 이 두께의 3회전으로 공을 때리면 제1적구가 여기까지 오려고 그러면 조금 세게 쳐야 됩니다. 너무 얇게 쳤어요. 그래도 공이 안 좋아요. 그렇죠? 많이 도망가요. 이 공은 재수가 좀 따라야 되는 배치다. 이렇게 쳐서 얇은 두께로 공을 모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재수가 좀 따라야 된다. 공을 정확하게 기울기를 그대로 갖다 놓을게요. 3두께의 2회전. 2두께의 3회전. 죄송합니다. 어렵다. 도망간다. 도망을 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얇은 두께로 선택하면은 여러분들이 상처받아요. 기껏 왔는데, 아이고, 이건 재수가 좋은 거죠. 커봐야, 그러니까 재수가 안 좋죠. 그래서 목적구의 위치를 봐라. 기울기가 3이면 그냥 붙어 있으면 3두께. 가자. 좋아요. 안 도망가니까. 목적구가 떨어져 있으면 4두께의 1회전. 기울기 3일 땐 4두께의 1회전. 정말 기가 막히죠. 제가 어떻게 이런 거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네. 이런 거를 혼자서 연구를 한번 해봅니다. 네, 연구를 한번 해봐요. 자, 여기서 이제 특별 보너스. 여기서 특별 보너스. 요거를요, 그래서 잘 안 쳐요. 이 공을 잘 안 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공을 치는 사람들이 있냐면, 이 공을 세워치기를 합니다. 여기서 무회전이나 역회전을 좀 주고 공을 얇게 쳐요. 얇게 친 다음에 이 공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엄청 어렵거든요. 이거 엄청 어렵거든요. 훈련을 많이 하면 이게 많이 나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제가 이걸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우리나라 경기에서는 잘 못 봐요. 시도하시는 분을 잘 못 봤거든요. 거의 다 이렇게 때립니다. 여기서 옆회전을 주고 이 공을 이렇게 얇게 겨냥해서 모아치게 하는 거예요. 얇게 맞춰야겠죠. 두껍게 맞추면 이쪽으로 가겠죠. 얇게 쳐서 이 공을 이쪽 완쿠션으로 해서 이렇게 치는 방법입니다. 얇게 쳐야 돼요. 옆에는 조금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옆에는 조금만 주고 공을 이렇게 때렸는데도 공이 이렇게 와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아주 기가 막힌 공이죠. 500이님 이렇게 많이 치시나요? 우리 여기 강성란님 안녕하세요. 네, 500이님도 오셨는데 700이님이시네요. 네. 옆에 던지고 가볍게 제가 이 공은 그 외국의 보크라인 선수들 있죠? 그 외국의 보크라인 선수들이 치는 걸 보고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3쿠션 선수들이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3쿠션 치시는 분들이 이런 공을 많이 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고 그 각도 우회전에 여러분들 무슨 시스템이 있냐면 플로리다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회전 시스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코너각으로 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계산하셔갖고 얇게 쳐서 이렇게 공을 이렇게 치는 이 방법이 바로 그 시스템이에요. 근데 요 공을 때리잖아요. 키스가 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키스가 나도 잘 들어가요. 이게 키스가 나도 잘 들어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공이 굉장히 얇게 맞거든요. 이 공이 얇게 맞는데 제 공이 좀 빨라요. 어차피 얇게 치는데 저는 스피드를 주고요. 그러니까 이 스피드를 주는데 얘가 빨라. 빠르니까 이 공이 와서 여기에 키스가 안 나면 좋은데 키스가 딱 맞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살짝 나면 이렇게 또 힘이 세갖고 이렇게 잘 맞습니다. 이런 형태가 잘 나와요. 물론 이것 때문에 막 100% 그런 건 아니고요. 실패하는 일도 존재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공을 공략하는 이 방법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습을 많이 하면 너무 잘 되죠. 이거 굉장히 얇게 쳤는데 이렇게 오죠?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하면 더 좋은 공이 나오는데 이거 잘 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쿠드롱 선수랑 레펜스 선수. 쿠드롱 선수랑 레펜스 선수가 이런 공을 굉장히 잘 칩니다. 이 포크라인을 치시는 우리나라 4구죠. 외국의 4구죠. 이 포크라인이나 이런 쪽에 그 공을 치시는 분들은 요 공을 상당히 잘 칩니다. 이게 이거 너무 두껍게 맞았다. 키스가 나서 한번 들어와줘야 내가 얘기한 게 딱 맞는 거야. 저 그냥 대충 막 치는 거예요. 공만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옆회전을 적당히 가미해서 하자. 이렇게. 멋진 곡이죠. 500이님 잘 보셨나요? 700이님. 네. 컴퓨터를 하시나? 700이님 컴퓨터 가게 운영하세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한 이 강의는 정말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는 여러분들이 그 이유는 제가 실제로 이 공을 쳤을 때 한 250, 300 치시는 분들이 이 공을 모으기가 어렵다면 모아서 못 친다는 거를 제가 압니다. 물론
그 이상의 치시는 분들도 이 공을 잘 모으지 못한다. 하지만 고점자들 아주 잘 치시는 분은 여기서 욕심을 안 부려요. 어차피 이거 세게 때리면 도망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모은다는 건 포기하고 근처로 끌고 오죠. 조금 두툼하게 때린다는 거예요. 조금 두툼하게 때려서 수구의 스피드를 죽인다. 그래서 목적구를 도망가지 않게 하는 핵심으로 이 공을 공략하게 됩니다. 맞네요. 자,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 잘 이해되셨나요? 제가 강의를 짧게 찍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짧게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 여기까지만 제가 찍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실백이님 질문 있나요? 없죠? 오늘 강의 이걸로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네.